고객 질문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제 IRA 계좌에는 약 100만 불이 있습니다. 얼마씩은 뽑아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럼 이제 과세 소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줄이고 효율적인 어떤 상속 플래닝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주제겠죠. IRA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고액 자산가 노인을 위한 플래닝 전략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고객 질문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역시 한번 보시죠. 저는 75세 여성입니다. 제 IRA 계좌에는 약 100만 불이 있습니다. 다른 자산도 충분히 있어서 이 돈을 내가 당장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매년 RMD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죠. 이 IRA 계좌에서 일정 나이가 지나면 73세부터 반드시 얼마씩은 뽑아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과세 소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도 이 RMD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돈을 강제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저는 IRA 자산을 덜 내고 상속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이런 질문, 고액 자산가 또는 자산이 충분히 있어서 굳이 IRA를 찾고 싶지 않은데 RMD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흔히 듣는 얘기죠. IRA에서 강제 인출을 해야 되다 보니 세금 부담이 생기는데, 이걸 줄이고 효율적인 어떤 상속 플래닝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주제겠죠. 자, 여기서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RMD죠. 고객이 75세이시기 때문에 매년 강제적으로 IRA 계좌로부터 얼마고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 나 다른 데 자산 있는데 이걸 굳이 꺼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소득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니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걱정인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RMD 문제로 인해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이게 꼭 아주 고액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고민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과세 소득을 내가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이 고객은요, 다른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찾아도 된다면 IRA 자산을 내가 찾아서 세금도 내면서 굳이 찾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다음 세대로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상속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속세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슈겠죠.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MD 부담 완화, 그리고 상속 플래닝 전략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기 전에요, 이 채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해서요,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 계속 앞으로도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는 제가 한 4가지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에 대한 첫 번째로서 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이라는 게 있어요. QLAC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QLAC인데 85세 연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IRA 계좌에서요, 최대 20만 달러까지 85세 연금 상품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금액은 RMD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 RMD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내가 매년 꺼내 써야 되는 강제 디스트리뷰션 어마운트, 금액, 그래서 소득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뉴이티 상품이기 때문에 85세 이후에 내가 안정적인 소득, 현금 흐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겠죠. 결국 그게 두 번째 혜택일 텐데, 노후가 되면 85세가 넘으면 더더욱 자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는 그런 장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서 75세 A씨죠. 100만 달러의 IRA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요, RMD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0만 달러를 가지고 75세인 경우에 반드시 꺼내 가야 하는,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RMD 금액은요, 대체로 한 4만 1,000불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이 전체 금액이 이제 과세 소득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만 불 중에 20만 불을 QLAC라고 하는 85세 어뉴이티 상품을 사는데 쓰면요, 100만 불이 아니라 80만 불에 대한 RMD 계산이 될 것이고, 그 말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32,000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앞서 41,000불에서요 32,000불이니까 그만큼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과세 소득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생깁니다.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20만 불을 써서 내가 85세 이후에 받는 어뉴이티 상품을 샀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대체로 한 15,000불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연간 20만 불에 대해서 지금 75세에서 사고 하면 뭐 글쎄 그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연간 그 정도 한 15,000불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을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된다는 그런 추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QRAC라고 하는 연금을 통해 IRA에서 해당 연금을 구입하면 첫째, 단기적으로 RMD 부담 앞서 41,000불에서 32,000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소득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 특히 나이가 들어서 투자 관리를 직접 하기 어려울 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좀 빨리 더 가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RMD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요.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QCD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이 RMD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요.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 금액을 RMD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요. 내가 자선기관에 기부하기 때문에 RMD에서 빠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내 과세소득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RMD로 소득을 받고 그걸 나중에 자선기관에 따로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왜냐하면 이 QCD라고 하는 것은 이 IRA 계좌에서 직접 자선기관에 QCD의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뭐 여기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기부는요. 비록 소득공제를 뭐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의 형태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AGI, Adjusted Gross Income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타 메디케어 텍스라던가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 있어서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에 반해 QCD는 AGI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 QCD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텍스라던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리터블 엔티티 공인 자선단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게 뭐 한계라면 한계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 내가 QCD를 안 쓰고 RMD를 받은 상태에서 도네이션을 할 때는 내가 세운 패밀리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쓸 수도 있으니까 나의 레거시를 어차피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지금 사례에 계신 분도 자산이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나의 어떤 사적인 지출을 위해서 이 소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선기관을 만들어서 나의 생애에 걸쳐서 또는 나의 생애 이후에라도 나의 패밀리의 어떤 레거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QCD를 통해서 RMD를 줄이건 아니면 RMD를 받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이에 대해 컨트리뷰트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세소득을 줄이는 두 가지 모두가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RMD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 관련해서는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뉴이티를 활용하고 이렇게 구입된 어뉴이티를 Roth로 전환할 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RA 계좌에서요. 어뉴이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뉴이티의 낮은 어카운트 밸류를 활용해서 실제 Roth IRA로 우리가 컨버전 할 때 과세 받는 우리가 택서블 인컴으로 픽업해야 되는 그 소득은 줄임으로써 과세액을 줄이고요. 실제로 Roth로 옮겨진 뒤에는 높은 인컴 밸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라는 높아짐이 들긴 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뉴이티 상품을 사면 두 가지의 밸류가 산정이 돼요. 하나는 어카운트 밸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컴 밸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요. 예컨대 내가 50만 불의 IRA 자산을 가지고 어뉴이티를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처음에 샀을 때요. 어카운트 밸류는요.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설정 비용, 뭐 초기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용 뭐 등등등을 통해서요. 이 어카운트 밸류는 처음에는 쭉 낮춰지게 됩니다. 예컨대 그게 45만 불이 됐다고 칠게요. 그런데 인컴 밸류라는 게 이 어뉴이티 상품에는 동시에 산정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트래디셔널 IRA에서 계좌를 사면 어카운트 밸류가 초기 몇 년에는 낮게 책정이 되는데 이 어뉴이티 상품을 Roth로 그대로 전환을 하면 그때 우리가 전환을 할 때 인컴으로 픽업해야 되는 그 금액이 다름 아닌 어카운트 밸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트래디셔널 IRA에서 어뉴이티를 사고 이걸 어카운트 밸류가 낮아진 상태에서 Roth로 전환을 하면 나는 적어도 인컴으로 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어뉴이티 상품이 나에게 연금 형태의 소득을 줄 때에는 어카운트 밸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컴 밸류를 기준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50만 불이라고 하는 IRA에 있던 트래디셔널 IRA에 있던 잔액을 써서 어뉴이티를 사고요. 어카운트
어카운트 밸류가 낮아진 상태에서 Roth로 컨버트를 함으로써 택서블 인컴의 인식 규모를 줄이고요. 하지만 Roth로 옮겨진 이후에 내가 받게 되는 어뉴이티, 즉 연금의 혜택은 높아진 인컴 밸류를 토대로 받게 되니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 RMD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또 어뉴이티 상품을 통해서 이러한 RMD, 택서블 인컴을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디어를 고려하시고 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말은 IRA 자산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어뉴이티니까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RMD 부담에서 벗어나고 이후에 Roth로 옮겨진 뒤에 비과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이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RMD 문제를 해결하는 네 번째는요. 의외로 단순한데요. 너무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트래디셔널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 시점에 물론 소득세를 납부하고요. 그럼에도 이후에는요. 자라나는 금액이건 아니면 찾아가는 금액이건 RMD 부담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 투자 자산을 원하는 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후에 상속이 된다 했을 때도요. 상속인이 비과세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후손들의 어떤 소득세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겠죠. 물론 단점이라면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 금액을 다 Roth로 컨버트를 할 때 그때 모든 금액에 대해 과세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그 세율이 낮은 그런 해를 택해야 되겠죠. 결국 이 말은 Roth IRA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RMD 부담을 없애고요. 또한 상속세 부담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래닝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슈였어요. IRA에서 내가 이걸 안 쓰고 상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tretch IRA라고 하는 거죠. 이게 최근 Secure Act가 또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요. 다음과 같죠. 내가 가지고 있던 IRA 이런 계좌를 상속해 줄 때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해당 IRA를 10년 이내에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한 배우자는 IRA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해서 평생 에 걸쳐서 스트레치 할 수 있는 그런 또 옵션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누가 가져가서 얼마만큼 쓰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사례분처럼 100만 달러가 있어요. 100만 불의 IRA를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IRA로 전환한다 그러면 RMD는요. 배우자의 기대 수명에 따라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아닌 뭐 예컨대 자녀죠. 자녀가 이러한 IRA를 100만 불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10년 이내에 뭐 매년 뭐 10만 불씩 인출할 수 있겠죠. 그 금액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요. 앞서 RMD를 줄이는 옵션과 같은 내용일 텐데요. Roth IRA로 전환한 뒤에 상속한다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앞서는요. 이게 소득세를 한 번은 내지만 그 이후에 늘어나는 금액이라던가 그 이후에 내가 찾는 것과 관련해서는 Roth니까 RMD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상속 면에서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 불이 있는데 이거를 Roth로 전환한 뒤에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애초에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없애준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세금을 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역시 상속 부담도 줄이고 소득세 부담도 줄이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IRA에서 자금을 인출한 뒤에 세금은 물론 냅니다. 하지만 남은 금액을 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를 구매해서 이걸 상속하게 되면 소득세 그리고 증여 상속세를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례에 H가요. 뭐 50만 불에 해당되는 IRA 잔액을요. 인출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고 내겠죠.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을 15만 불을 내서 35만 불이 남았을 때 이걸 라이프 인슈런스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요. 사망 이후에 자녀들이 가져가는 사망보험금은요. 이에 대해 비과세로 사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소득세 당연히 비과세일 것이고요.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 또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IRA를 비과세로 상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RMD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IRA를 상속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QLAC라고 하는 85세 어뉴이티 상품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QCD라고 하는 자선 기부를 통한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뉴이티를 활용해서 어카운트 밸류와 인컴 밸류의 차이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요. 이제 스트레치 IRA를 적절하게 활용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Roth로 전환하고 그 다음을 모색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한 또 여러 가지 플래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요, 각 개개인들의 재정 상황, 목표를 고려해서요, 조합해서 활용함으로써 RMD 부담 줄이고요, 상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가 주변에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